남녀노소 연령 불문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의 가슴 뜨거운 도전 창업. 특히 창업의 스테디 아이템이라 불리는 외식업 창업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더 이상 열정만으론 성공할 수 없다는 불편한 진실. 장사가 잘 되려면 상품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남한테 맡기면 안 돼. 그냥 음식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변화는 어떻게 돼가는가? 경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메뉴 개발, 시스템 확립에서 트렌드 분석에 이르기까지 외식업계 대표 창업가들이 밝히는 성공의 필수 공식 지금 공개됩니다. 모양도 종류도 다양한 수만 가지 메뉴들. 과연 어떤 아이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 공식, 차별화된 메뉴로 승부하라. 예, 볼 수가 고맙습니다. 있는데, 예, 예. 잘 보여야 되겠네요. 잘하십시오. 예. 그런데 고향의 맛으로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탈북 1세대 연예인 전철우 대표. 제가 이렇게 식품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렇게 SBS에서 코미디 생활할 때 저희 집이 그 촬영하는 뒤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혼자 사니까 그러니까 점심 되면 우리 집에서 먹고 코미디언들이 그래서 밥 맛있다 하니까 그때 같이 하던 사람이 최양락 씨, 김미아 씨, 이봉원 씨 이런 분들이 같이 했는데 그분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야. 야, 너 음식 맛있다니까 초른의 냉면집이라고 해가지고 냉면 맛있으면 대박 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방송하려고 바빴고 또 재미있고 하니까 할 생각 없었는데 몇 년 있다 보니까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전철로 고향 냉면하고 옆에는 초로랑 냉면을 같이 해가지고 냉면집을 그래서 시작되는데 그게 굉장히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처음엔 돈이 없으니까 저도 그러니까 MBC 성우 친구하고 1,500씩 투자했나? 1,500인가? 2,000인가? 1,500씩 투자한 것 같습니다. 3,000 투자해가지고 가게 얻을 돈이 없으니까 계속 비어있는 거 위치가 안 좋아가지고 그런데 가니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 70만 원인가 80만 원 한다 그래서 그걸 얻고 먹수 한 명 때리고 저희가 뚝딱뚝딱 뜯어서 가게를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그게 잘 돼가지고 프랜차이즈가 되고 그러면서 그때 IMF 때인데 워낙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다 보니까 또 주변에서 또 IMF 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머리 좋은 이게 사자 달린 형님들이 그러니까 제 주변에 뭐 형동생으로 와 있다 보니까 저희 집에 들어와 있고 근데 제가 방송하고 사업하고 같이 하니까 방송 열심히 해라 사업은 자기가 봐주겠다 그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방송 때문에 막 일주일 갔다 오니까 회사에 오니까 공채로 뽑았던 직원들은 다 없애고 자기 주변 사람들 다 놓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회사가 잘 됐는데 좀 뺏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거의 망했는데 근데 그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너무 믿었던 분한테. 그러니까 집에도 안 나가고 매일 소주 먹고 근데 저희가 한 10층인가 살았는데 거기서 안 나가고 소주 먹다가 탁 내려다보면 떨어지고 싶어요. 진짜 떨어지고 싶어요. 다 있잖아요. 근데 그때 떨어지면 자살입니다. 근데 그게 한순간이더라고요. 배신의 고통은 힘겨웠습니다. 하지만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가면서 내가 뭐 만들어 놓은 걸 남한테 뺏기니까 힘들어하지 않았냐. 나 올 때는 빈손이었거든요. 아무것도 못 가졌거든요. 그때가 더 행복했는데 하면서 생각하니까 그래 다시 빈손으로 시작하자. 내가 어차피 올 때 빈손으로 왔는데 이런 생각하니까 진짜 마음이 되게 가벼워졌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나갔습니다. 포장만 차라도 하면 되지 하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별걸 다 했어요. 제가 진짜 막 평양 단곡이라고 해서 버시당집도 하고 뭐 싫어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조개구이집도 하고 돈 없으면 남의 집에 가서 경험이 있으니까 계속 점장같이 일도 해주고 그래서 하나하나 토박아 올라갔습니다. 처음의 마음을 되새기며 새로운 도전을 위해 몸을 던진 전철우 대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전철우 대표가 전하는 특급 성공 노하우는 음식적으로 무조건 맛이 좋아야 됩니다. 제가 어디 놀러 갔는데 제가 아는 선배가 자기 어머니가 순댓국집을 하는데 자기 어머니한테 안 데리고 딴 데 순댓국집을 데려가더라고요. 저를. 그러니까 자기 엄마 거가 맛없었던 거예요. 그럼 자식도 안 가요. 한 번은 가는데 손님은 데리고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음식은 되게 냉정해요. 형제도 안 와요. 나중에 맛없으면 딴 데 가지. 무조건 대중적으로 음식을 하세요. 유행을 타는 음식을 하면 안 돼요. 저희는 보면 다 보이거든요. 옛날에 한창 불닭 막 그럴 때 엄청 많이 생길 때 내 후배가 한다 그래서 제발 하지 말아라. 이거 몇 년이면 꺼진다. 누가 뭐 평생 매운 것만 먹을 수 없잖아요. 불닭집이
저기 일산 앞에 있을 때는 불닭집이 한 몇십 개가 됐어요. 근데 벌써 2년 있다가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대중적인 걸 해야. 맛은 기본, 서비스는 생명.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중적인 아이템을 선정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겠죠? 잡는 이 왼손으로 네네. 제 손목을 잡아주시고 심상치 않은 예, 격투기 그대로 실력을 두시면 선보인 됩니다. 옆으로 화제의 그대로 주인공. 두시면은 손목이 꺾여버립니다. 예. 토종 먹거리 육개장으로 주목받는 격투기 파이터 곽성익 대표.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굉장히 유한 가정에서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 부유하게 자랐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저는 인천의 간석동이라고 하는 달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굉장히 판자촌이 줄비한 그런 곳에서 태어났고, 근데 제가 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었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뇌종양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10년 정도 투병을 하셨고, 그 사이에 2번의 수술을 하셨고, 결국엔 제가 22살 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갔다 오셨는데 살이 20kg가 빠져 계시고 머리는 다 빠져 있고 항암 치료를 받으셨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강해져서 내가 이 가정의 가장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강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시작하게 된 게 격투기였습니다. 호화로운 식당이 있었는데 그 식당에 이제 속어로 말씀드리면 왕고 최고 병장이 격투기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부대에 이제 입대를 하고 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서 야, 너 사회에서 격투기 했었다며 나 격투기 가르쳐 주면 안 되냐고. 그러면 내가 너 주말마다 맛있는 음식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 해산물 막 갖가지 막 해산물을 넣어갖고 이제 볶음밥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화려한 칼질 그리고 막 볶는 그 막 불 막 이렇게 해서 하는 요리 솜씨를 보고 그 맛있는 음식이 저한테 감명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요리를 만드는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걸 배워야겠다. 그러나 또다시 찾아온 인생의 굴곡. 꿈 대신 안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청년이 다시금 도전한 이유는 저는 원래 운동을 했던 터라 트레이너로서 일을 하게 되었고 3년 4년 일을 하면서 이제 돈도 어느 정도 모으고 안정된 직장에서 굉장히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 이전에 제가 굉장히 이렇게 많은 굴곡진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겁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안정된 삶에 안주하게 되고 막 어렸을 때 꿈꿔왔던 그런 막 격투가로서의 막 그런 도전 정신을 다 잃고 안주하고 있는 그런 안정된 삶에 익숙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사에 사표를 내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해볼까?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좋아하는 일은 운동과 요리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거는 요리거든요. 그중에서도 육개장. 그래서 그때부터 육개장 메뉴 개발을 들어갑니다. 기존의 육개장도 맛있었지만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막 소스를 그 다대기를 계속 개발합니다. 1000개 정도 개발을 해서 제 지인들 친척들 다 먹였습니다. 그리고서는 걸러서 100개를 걸르고 거기서 또 걸러서 지금의 현재 육개장 다대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떤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항상 도전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도전을 할 것입니다. 지금 저는 다 잃는다고 해도 사실 겁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한번 해봤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전 다시 하면 되거든요. 지금 저 다 잃는다고 해도 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다 잃는 게 두려워서 도전하지 못한다면 평생 그렇게 사시는 겁니다. 오랜 시간을 돌아 마침내 꿈의 도전을 시작한 곽성익 대표.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이야말로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짜장면 어떻게 기억하세요? 엄마 아빠가 사주신 아주 맛있는 짜장면, 행복한 짜장면으로 기억하시죠? 저는 고통의 짜장면입니다. 지독한 가난의 기억을 이겨낸 웰빙 중화요리의 선두주자 공현우 대표.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숱한 위기를 겪었는데요. 짜장면집을 하는데 그게 순조롭게 되는 게 아니고 아주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진행이 됐습니다. 왜냐? 음식이 독특한 그런 음식이 하나도 없고 일반적으로 다른 집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할 뿐이었고 물론 열심히는 했습니다마는 특이함이 없었죠. 그 특이점이 없었고 그저 열심히 죽으라고 열심히 하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 짜장면집은 결국 문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실패죠. 참 가슴이 쓰렸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실패를 하고
했을 때는 저를 가장 가혹한 조건에 저를 데려다 놓을 거라고 항상 생각을 했어요. 짜장면집 배달하러 가자. 배달 점원으로 취직을 했죠. 근데 족발집 할 때도 그렇고 배달 점원으로 가서도 그렇고 내일처럼 홍보를 열심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스티커 붙이고 이런 걸 너무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제 무릎이 견뎌내지를 못했습니다. 예. 걸음을 걷지 못할 정도로 이게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할 수 없이 족발집에 실패한 족발집에 잔재물 오토바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조그만 거. 퀵 서비스를 했습니다. 재밌었어요. 저는 항상 즐겁게 일합니다. 근데 토요일, 일요일은 쉬어야 돼요. 이게 아까워서 저는 막노동판에 나갔죠. 그에게 성공은 너무 멀어 보이지 않는 허상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줄 모르는 열정은 마침내 새로운 기회로 다가왔는데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이 도상면을 발견을 하게 됐는데 이 퍼포먼스를 더불어 이 메뉴 자체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이거 한국 가져가자. 이거 한국 가져가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그냥 가져가지 말고 약간 변형을 시키자. 우리 한국 사람들 입맛에 맞게 약간 변형을 시키는데 지금 시대적 배경 이거를 좀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 비만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환경 여기에 반하게 한번 메뉴를 바꿔보자 해서 숙주나물을 아주 많이 넣고 면 반, 야채 반 이런 비율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옆에 다른 중국 음식점이 들어와도 전혀 두렵지 않아요. 특별한 메뉴가 또 있기 때문에 저는 매니아들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현재의 트렌드를 아이템에 접목시킨 과감한 도전은 성공의 가장 큰 밑거름이었습니다. 요식업 성패를 좌우하는 또 하나의 축, 고객. 고객의 마음속에 성공의 비법이 숨어있다. 두 번째 공식, 고객의 마음에 응답하라. 예, 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던 게 이제 노점상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사의 가장 낮은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32전 32승을 거둔 장사의 신 김철윤 대표. 억대 CEO가 될 수 있었던 그만의 성공 법칙은 제가 이제 이 자영업을 하면서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은 이 마케팅입니다. 자영업 마케팅. 저는 이제 이 장사를 항상 B급지, C급지, 4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급지에서 한 거는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고객을 받기는 좀 쉽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만 됐던 거죠. 제가 이게 장사를 레스토랑을 할 때인데 그 레스토랑 같은 경우도 비가 오면 손님들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할까 이런 고민 끝에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해물 빈대떡. 우리가 이제 비 올 때는 이제 빈대떡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정말 실하게 공짜로 줄 때는 더 실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공짜라 그러면 이제 대충 만들어서 주고 손님들도 크게 기대를 안 해요. 근데 이거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공짜일수록 더 실하게 제공을 해야 된다. 양은 좀 적어도 돼요. 근데 이제 맛은, 퀄리티는 아주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제철 해물을 5가지 이상씩은 꼭 넣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을 했더니 한 3, 4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는 오히려 비가 오면 손님들이 더 느는 이런 이제 효과가 좀 있었죠. 피크 시간에는 이제 자리가 없어서 되돌아가는 이런 어떤 고객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고객들을 그냥 돌려보내기는 좀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깥쪽에다가 이제 이 대기석을 대기 공간을 만들어 주고 이 대기한 분들에게는 어떤 웨이팅 메뉴라 그래서 사실 바깥에서 이렇게 기다려 주는 거는 사실 그 업장에는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뭔가 보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다렸던 어떤 시간대에 따라서 뭐 10분을 경과를 하면 어떠한 메뉴를 50% 할인을 해준다든가 이런 이제 어떤 웨이팅 마케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안 되면 되게 하라.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진심을 다한 서비스는 최고의 비결이었는데요. 저는 운은 절대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만 나오면은 저는 정말 만족합니다.
우리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장사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를 좀 잘 점검을 하고 그렇게 제대로 가닥을 잡고 열심히 하시면 우리나라 600만 모든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아주 크게 웃는 이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서 죽을 쓰면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죽을 쓰시면 안 되겠죠. 저는 죽을 많이 써야만 잘 되는 사람이고. 죽 써서 남 주는 남자? 꿈꾸는 웰빙 전도사 이명서 대표. 음식업의 미래 성공 키워드를 저는 레저성으로 봤어요. 여유, 여가 가치를 줄 수 있는 것이 레저성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가난하고 없던 시절에는 싸고 양 많은 음식점이 많은 고객들한테 곽강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싸고 양 많은 음식점이 아니라 얼마만큼 고객한테 여유와 가치를 줄 수 있는 식당이 될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고객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좁은 매장이었지만 이왕이면 좀 그 분위기도 큰 레스토랑 못지않는 분위기를 만들어야겠다, 연출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해서 카페풍 죽 전문점을 지향했어요. 그 당시까지는 죽 그러면 저희 경쟁사들도 다 옛날 스타일의 약간 올드한 분위기의 그런 죽집이었지만 저희는 밝고 좀 깨끗하고 이런 분위기의 죽을 만들려고 죽집을 만들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그 상품도 가능하면 고객들이 원하는 욕구에 맞는 그런 상품을 개발하려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을 했고요. 인테리어에서 상품 개발까지 이명서 대표가 강조하는 창업 노하우 역시 고객의 가치를 중심으로 사업하라는 것. 비수기 없고 계절 안 타는 학생들 장사 위주로 찾은 게 이제 피자였어요. 먹방의 양대 산맥, 피자 프랜차이즈의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는 강정구 대표. 여기서 피자 판매 가격은 저렴하게, 우리 그때 제 사업 모태가 비싼 피자를 아주 저렴하고 푸짐하고 이렇게 파는 것이었어요. 싸고 푸짐하고 맛있게, 이게 모태였는데 잘 나갔던 그런 피자 전문점이 매출도 다 이렇게 바닥으로 되고 점주님들도 많이 힘들어 하셨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메뉴 개발에 힘을 쓰자. 그래서 테이크아웃도 선발주자였지만 다른 피자도 한번 해보자. 나만의 피자를 찾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2006년도에 시작한 게 빅피자, 지금 대형마트에 있는 피자 있죠? 물론 한국에는 있었어요. 대형마트 외국 브랜드에 가면 뭐 있는 거 있죠? 그래서 다른 피자 전문점이 대형 빅 브랜드가 테이크아웃 피자 때문에 매출이 떨어졌지만 저는 차곡차곡 한 개 오픈을 하더라도 매장이 생기더라도 여기에 대한 집중력을 굉장히 높였어요. 저렴한 가격으로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가장 큰 힘이었는데요. 주먹구구식 운영은 이제 그만. 지금은 확실한 시스템으로 창업의 전문성을 키워야 할 때. 여기 자신만의 시스템으로 위기를 극복해낸 주인공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공식, 만반의 시스템을 갖춰라. 네네. 일어나고 실패를 하고 다시 일어나고 그런 과정을 반복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 창업 전선에서는 그 업종별로 5번 정도 저희가 망해봤고요. 그래요. 네. 5번을 망하셨어요. 첫 번째 뭘로 망하셨어요? 일식집에서 망했습니다. 일식집으로 망했고, 네. 그 다음에는 또 한정식집에서 망했습니다. 일어나셨다가 한정식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아, 예. 쭉 이제 쭉 굴을 쭉 계속 했는데, 이렇게 예. 일식집 일단은 망했고, 한정식 망했고, 그다음 황태구이 전문점 황태구이 망하셨고, 예. 그다음에 돈가스집 망하고 돈가스집으로 또 망하고, 그다음에 총각 행사하면서 총각 포차에서 망하고 아 포차 하셨다 망하고.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선 오뚜기 같은 남자 손사구 대표. 내일이 만약 오픈이면 주방장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그 전에 또 준비하고 막 준비를 하다가 오픈 전날 한 6시 반 정도 됐나요? 주방장이 그때는 저는 뭐 술도 안 먹을 때인데
청아 한 병을 좀 갖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방장님 왜 청아를 왜 드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요리하는 사람은 이게 청아 한 병씩 이거 먹고 한다고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병을 갖다 주더니 청아를 그냥 확 원샷으로 한 병을 탁 드시고 좀 있다가 2병을 더 갖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2병을 더 드시더니 나 5분만 쉬고 다시 일할게요 하시던 분이 5분이 아니라 다음날 3시에 일어납니다. 결국 첫 단추부터 잘못 깨어져서 내가 실력이 없고 남한테 식당을 맡기다 보니까 그런 지경에 오픈을 하게 되고, 손석우 대표는 준비되지 않은 도전으로 험난한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요. 뼈아픈 경험을 통해 얻은 실패하지 않는 비법은? 남한테 맡기면 안 돼. 그냥 음식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였어요. 그걸 CK라고 하거든요. 센트럴 치킨 시스템. 그래가지고 중앙에서 음식을 다 만들어가지고 각 가맹점에 보내주는 시스템. 그래서 저는 식당을 낸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공장부터 만들었습니다. 갑작스런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체계적인 시스템이 바로 그 해답 아닐까요? 일반 초보 창업자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음식 맛, 치킨 맛만 있으면 장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맛이 없어서 망하는 음식점은 많지 않아요. 치킨집도 많지는 않고요. 그렇게 따지면 요리사가 차린 음식점들은 다 장사가 잘 돼야 되죠. 레드오션 치킨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장정용 대표. 과연 그의 성공 비결은? 웰빙이란 단어 굉장히 좀 유행을 했었는데 치킨과는 잘 어울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웰빙 치킨이라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뭐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겠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웰빙이라는 개념이 들어간다고 뭐 키토산을 먹인 닭이라든가 유황 닭이라든가 그런 닭이 아니고 조금 더 그런 닭을 뭐 판매한다면은 웰빙이라는 개념이 좀 더 잘 접근이 되겠죠. 하지만 치킨 한 마리 가격이 뭐 2만 원, 3만 원, 심지어 5만 원까지 굉장히 높아져야 됩니다. 그럼 대중성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형태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남들보다 뭐 5발자국, 10발자국 앞서는 게 아니고 한두 발자국 앞서는 그런 웰빙이란 아이템을 생각하고 마파치킨이라는 브랜드가 기획되었습니다. 처음 창업할 때는 맛은 당연한 거지만 거기에 맞는 입지, 뭐 시설, 마케팅 그런 부분이 좀 같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박리담회를 많이 생각해요. 좀 적게 이윤을 적게 남기고 많이 판다는 개념을 생각하는데 박리는 쉬운데 담회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너무 박리담회 아이템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요거는 점포에 관련된 일입니다. 뭐 가게를 얻을 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치킨오프도 마찬가지고 일반 음식점도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매장 유지비, 월세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를 많이 하셔야 돼요. 월세 300만 원짜리 점포를 얻었다. 그러면 그게 예상 매출액이 한 얼마 정도 되면 그 월세가 적당할까요?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3일 안에 월세를 낼 수 있는 매장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은 뭐 적정한 매장이 됩니다. 창업을 할 때는 보시면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셔야 됩니다. 다양한 변수를 골고루 고려해야 하는 창업. 반드시 넓은 시각을 갖고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세요. 1인분부터 팔아보자. 그리고 2인분, 3인분 이렇게 팔면 되지 않겠느냐. 과감하게 현재 있던 어떤 보쌈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대중소라는 어떤 개념을 좀 내려놓았습니다. 1인 보쌈으로 싱글족의 마음을 사로잡다. 미래 경기 불황에 대비하는 류희조 대표의 창업 전략은? 향후 고객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시장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어떤 방식으로 사업 계획을 짜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불황에도 어떤 기회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불황이 더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불황이 더 오면 저희같이 소자본에 할 수 있는 브랜드 같으면 항상 더 기회가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대형 업체들은 30평, 40평, 60평 되는 큰 매장들은 기본적으로 임대료가 비싸죠. 전기수도 가스비가 들어도 더 들 거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들어도 더 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포장 배달을 하기 때문에 작은 평수에 임대료도 적고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수도 가스비도 줄이고 인건비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그 불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격입니다. 아무리 내가 맛이 좋고
퀄리티가 좋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주머니 사정하고 안 맞으면 구매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소비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회식을 하고 외식을 하던 사람들이 집으로 일찍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집에서 뭐 해먹기는 어려우니까 시켜 먹는 거죠. 배달 수요는 작년에 무지하게 늘었습니다. 10%에서 15%. 물론 어렵습니다. 배달이라는 부분에 대한 게 힘들고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피하시는 것도 있는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불황을 이기기 위한 틈새 전략. 소자본 창업을 준비한다면 반드시 주목해야겠죠? 창업에 미치면 길이 보인다. 대중적인 아이템과 차별화된 서비스. 여기에 분명한 시스템이 더해진다면 창업 완전 정복.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창업에 대한 강한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모두 대박나길 기원할게요.